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소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저희 이제 160페이지입니다. 저희 3절이라고 돼 있죠. 오늘 개인위생을 좀 배울 거고요. 환경관리 하기 전에 저희 이제 옷 갈아입히는 거 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좀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개인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맨날 씻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개인위생을 못한다 스스로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대상자의 분비물, 뭐 배액이나 상처 배액이나 대소변 이런 것들을 만져야 되면 우리가 손이 직접 닿지 않게 장갑 끼면서 개인위생해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칫솔질을 하게 되는데, 칫솔질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린다 한다면요. 자, 만약에 누워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야 되고요. 살에 들리지 않게. 옆으로 누운 자세면 이제 막 물을 가글하다가 삼킬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요렇게 곡반 있죠? 콩팥 모양의. 콩팥이 아니라 여기 사람 얼굴이 있고, 이런 곡반을 놓고 바로바로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자, 일반적 원칙 보시면 아무래도 내 이빨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세요 라고 하고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뭐냐면 우리 이빨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우리가 칫솔질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천장, 혀 안쪽 좀 구석구석 좀 봐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전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좀 위에다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안 닦아내고 혓바닥 닦아내고 이럴 때 구토 질식 일으킬 수도 있죠. 여러분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닦지 않도록 해야 된다. 좀 요것도 주의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안 헹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헹구기. 칫솔질에 이어서 입안을 헹구는 건데, 입안을 헹구는 거 우리가 흔히 가글링이라고 하죠. 가글. 그런 것만으로도 구강 청결이 좀 가능해요. 자, 주의할 점은요, 머리를 높게 해서 물을 삼키지 않게 해야 되고, 또는 옆으로 돌려요. 내용물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곡반에다 뱉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컵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빨대 달린 컵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대상자가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물을 갖고 준비를 하시고 뭘 할 건지 소개를 하고 절차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일회용 장갑, 우리 침 같은 게 튈 수가 있으니까 일회용 장갑 같은 거 앞에서 원칙대로 하고요. 구강 상태 확인을 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앉은 자세를 해야 되고요.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줍니다. 우리가 턱받이 같은 거 좀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신 다음에 충분히 헹군 다음에 물바지에 그릇을 뱉게 하는 거죠. 그쵸? 흐르는 거 없이, 삼키는 거 없이, 이렇게. 자, 구강청정제는 옵션이고요. 자, 마른 수건으로 입주위를 닦아주고 입술 보호제 발라주고 일회용 장갑 벗고 손 비누로 씻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후기도 여쭤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강에 대한 거, 칫솔질, 그 다음에 가글하는 거 알아봤고요. 자, 제가 아까 옷 갈아입는 거 도움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옷 갈아입는 거 혼자 못 갈아입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갈아입혀 드리는 거죠. 다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린다라는 의미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실내 온도가 뭐 춥거나 이렇잖아요. 그럼 감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실내 온도를 잘 맞추고, 또 그래도 춥다라고 하면 우리의 손, 그쵸?
그런 체온을 이용해서 보온을 유지하면서 입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욕처럼 이렇게 옷 갈아입힐 때 주의할 점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편마비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 옷을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 벗어요. 벗을 때. 그 건강한 쪽을 힘을 주고 딱 벗으면 나머지 딸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옷을 선택할 때, 단추가 있는 옷, 오히려. 그런 게 좋고요. 단추 지퍼는 매직 테이프로 바꾸고 찍찍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누워만 있는 경우에 옷의 구김도 욕체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요건 준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 앉을 수 있는 편마비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요. 앉을 수 있는 편마비,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그죠? 단추를 풀어요. 그리고 마비된 쪽 어깨에 옷을 조금 당겨줘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그랬잖아요. 소매를 당겨서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은 스스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건강한 쪽을 당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자연스럽게 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비된 팔을 잡아당기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픈 것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옷을 입을 때 마비된 팔을 먼저 끼우고 옷을 입을 때는, 그죠? 반대입니다. 건강한 팔을 마지막에 끼우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비된 팔에다 끼워줘요. 그리고 건강한 팔로 조금 도울 수 있어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단추 잠그고 옷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길 때는 가슴까지 옷을 걷어서 올려주시고요. 건강한 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팔꿈치 빼고 소매를 잡아당겨서 옷을 벗기는 방법이 이제 되게 쉽고,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옷을 잡아가지고 스스로 뺄 수가 있죠. 이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지금. 그쵸? 좀 이렇게 자세하게 문장으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입을 때는 마비된 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으로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으로 벗고. 그러니까 벗을 때는 1번이 건강한 쪽, 입을 때는 1번이 마비된 쪽. 이렇게 오시면 나머지는 다 좀 쉬우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바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한테 바지를 벗도록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건강한 손으로 이용해서, 그쵸? 마비된 다리를 당겨서 건강한 쪽으로, 건강한 손으로 이제 마비된 곳을 할 수 있으니까 상의보다 하의가 더 쉬워요. 바지를 입을 때 상의랑 똑같습니다. 마비된 다리에 바지를 끼울 수 있게 돕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자,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그 다음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누워있어서 체위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힐 때는요.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를 갈아입힌다 라고 했을 때 단추를 풀어요. 그쵸? 그리고 불편한 쪽 어깨에 옷을 조금 내립니다. 그리고 먼저 어디를 벗어요?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 벗기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 두 쪽에다가 옷을 말아 넣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한 쪽 소매는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옷이, 건강한 쪽 옷이 펄럭펄럭 버릴 거 아니에요, 상의가. 그러면 옷을 말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위를 돌려요. 그럼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죠, 3번. 그렇게 되면 등 쪽으로 말아놓은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상온으로 나오게 되겠죠. 공중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침대 바닥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나머지 한쪽을 벗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계속 강조했던 그 부분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입어요. 그랬을 때 상의를 모아진 다음에 마비된 손을 잡고, 자, 이것도 역시 똑같죠. 누워있긴 하지만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곳으로 입으니까 우리가 마비된 쪽은 먼저 도와줘야 되죠. 마비된 쪽으로 손을 잡고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줘요. 그쵸?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 여기 소매 끝 잡고 있죠.
어깨선부터 목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악수를 하듯이 해서 딱 넣는 거죠. 여기까지 입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6번. 7번은 한쪽은 입혔죠. 그럼 다른 한쪽 입히면 되잖아요. 건강한 쪽으로 돌려놓고 이 안으로 똘똘 말아서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대편으로 눕게 하면 이게 옷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쪽으로. 그러면 마비된 쪽은 이미 다 완성이 밑에 9번 마지막 보시면 마비된 쪽은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은 대상자 쪽은 움직이면서 같이 입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단추를 잠그고. 근데 이거는 단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추가 없는 앞이 막힌 상의를 입었을 때 이 티 같은 걸 입을 때는요. 뭐냐면 똑같아요. 앞은. 마비된 쪽을 잡아서 상의를 입히는 거. 그런데 그 대신 다른 게 뭐냐면 5번에 머리 부분을 벌려서 머리 쪽으로 입히는 게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이 어깨 위에 넣고 이 대상자 머리를 들게 한 다음에 요거를 똘똘 말아서 얘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옷이 요만큼 내려오면 나머지 건강한 부분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좀 힘이 드는 거고 아까 그 단추 있는 건 또 체위 변경해야 되니까 또 힘이 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의 같은 경우는요. 바지를 벗길 때 바지 허리 부분 양쪽 끝을 잡고요. 대퇴부 아래로 내려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다리 양측에 발목까지 바지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게 바지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지를 올릴 때는요. 여기 이어서 나와 있는데 손을 넣어서 한쪽 다리 그러면 당연히 마비된 쪽 아까 상의에서 마비된 쪽 팔 낀 것처럼 다리도 똑같죠. 들어갈 때는 마비된 쪽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하의 끼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발에다가 이제 바지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엉덩이 으쌰 한 다음에 이거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요 케이스를 볼게요. 수액이 있는 경우 상의를 입힐 때 수액이 있는 경우는요. 다 똑같아요. 수액만 있는 경우 케이스만 추가된 거지. 상의를 입힐 때 먼저 똑같아요. 단추 있는 옷을 입는 경우에 마비된 쪽 팔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안에다 똘똘 만다. 계단식이라는 거 똘똘 말아서 넣는다. 이거 똑같아요. 보통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기 때문에 요쪽으로 오게 하죠. 그러면 요렇게 입힐 때 수액을 소매 안으로 통과시켜서 밖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팔만 끼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추 잠그면 끝.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체위 변경과 이동은 좀 범위가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않고 자, 오늘은 개인 위생 구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는 거, 특히 편마비 환자인 경우 핵심 아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마비된 쪽으로 입고 그 다음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요거 2개 정확히 기억하시면 오늘은 공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인 위생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